안녕하세요. 이기적 전기기능사 필기기본서 전기기계서 챕터 1 직류기에 대해서 이론 내용과 문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그림을 보시면은 직류발전기는 이렇게 자석이 있고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오면서 전류가 이 아래로 움직이고 정류자 편과 브러쉬, 요게 이제 직류발전기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류발전기에서 이 N극과 S극,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돌아다니고 코일의 운동 방향이 나오는 요게 이제 일단 직류발전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류발전기의 구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는 아까 그 그림이 직류발전기인데 이 직류발전기에서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를 볼 건데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은 이렇게 저희가 N극과 S극이 보이는데 이 N극과 S극을 바로 뭐라고 하냐? 계자철심이라고 합니다. 계자철심. 계자철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자를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 감싸주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은 계자곤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가 계자곤선이고요. 이 밖에 철로 이루어진 거를 계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얘들이 있는데 얘들이 바로 전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직류발전기의 구조인데 그럼 이 직류발전기에서는 바로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삼 대 요소는 바로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바로 3대 요소로 나오는데 바로 계자는 뭘 해주는 역할이냐? 계자는 자속을 자속을 만들어주는, 발생시켜주는 부분을 계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자인데 전기자는 이 자속을 끊어 기전력을 유기시키는 부분, 전기자 철심과 곤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전기자고요. 세 번째로는 정류자입니다. 이 정류자는 뭐냐면은 발생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정류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림으로 조금 돌아가 가지고 자, 바로 뭐예요? 이게 직류발전기의 구조를 잘 나타낸 겁니다. 바로 지금 이 N극에서 S극으로 뭘 보여내줘야 되냐? 바로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속. 바로 그러면 이 N극과 이 S극,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계자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자 사이에 지금 이 철심이 요렇게 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판이 바로 전기자다라는 겁니다. 전기자. 그러면 이 전기자를 회전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자속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고 있는 자속이 잘리면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부분에 기전력이 유도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전력이 무슨 기전력이라는 거예요? 교류전력이라는 게 교류전압. 근데 이 교류전압을 바로 뭘 하냐? 이 정류자 편을 통해서 직류전기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속이 나와야 되고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고 그 기전력은 교류기전력이니까 직류로 바꿔야 돼. 이게 바로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 곤선법인데 아까 우리가 전기자는 전기자 곤선과 철심,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기자를 어떻게 감아 놓을 거냐인데 전기자의 이 한상철심을 한상권으로 할 거냐 바로 고상권으로 할 거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상권은
안쪽도 표면에도 감고 안쪽 내부에도 감으면은 바로 한상권이고요. 고상권은 이 바깥쪽 표면에만 권선을 감으면은 온통령 철심의 표면에만 감으면은 고상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바깥쪽을 감을래, 바깥쪽만 감을래, 고상권과 한상권으로 나뉘고 있고요. 또 다음 군선법을 보시면은 다음 군선권은 바로 계로권이냐 패로권이냐인데, 계로권을 보시면은 계로권은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곤선이 감겨 있는 이러한 그림으로 감겨져 있는 거고요. 패로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곤선이 감겨져 있는데 끝나는 부분이 어때요? 끝나는 부분들이 다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패로권, 곤선이 이렇게 다 보면은 중간에 이쪽 보면 여기가 지금 다 끊어져 있죠. 하나씩 이렇게 다 개방되어 있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면 곤선이 다 연결이 개방되어 있으면은 계로권, 곤선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막혀 있는 것처럼 나오면은 패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고상권과 환상권, 그 다음은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고, 그 다음 또 곤선법을 보면은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층권과 이층권을 보면은 단층권은 이 곤선이 바로 요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층권은 이 곤선을 이렇게 2개씩 2층으로 이렇게 2개씩 곤선을 넣을 수 있으면은 바로 이층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자 곤선법은 직류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파권을 채택해서 사용한다입니다. 일단은 곱해이에다가 뭐가 나뉘느냐, 여기서 또 중권이냐 파권이냐로 나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직류 발전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을 채택하고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중권 발전기냐 파권 발전기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권과 파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중권과 파권에서 중권은 병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파권 같은 경우는 직렬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권과 파권은 직렬권, 병렬권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 중권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병렬 회로수가 어떻게 돼? 라는 걸 물어봅니다. 병렬 회로수 A는 중권일 때는 P, 중권일 때는 중권은 병렬 회로수 A가 P는 여기서 극수를 의미합니다. 극수와 같고, 파권은 병렬 회로수 A가 2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 무조건 2다. 파권은 무조건 병렬에서 A는 2, 중권은 A가 P.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권은 병렬권에는 균합판이 필요하고 파권에는 균합판을 필요하지 않아. 이 용도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용으로 사용하고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에 좀 용도가 맞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권과 중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병렬 회로수. 병렬 회로수는 꼭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도기전력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직류발전기는 유도기전력의 공식에서 바로 중권과 파권을 이용해서 이 유도기전력을 하나 구해봐가 나옵니다. 중권과 파권을 이용해서 유도기전력을 구해봐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E는 60A분의 PZ 파이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60a분의 pz 파이 n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60a분의 요 pz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뭐로 할 수 있냐? 60a분의 pz를 바로 k로 볼 수 있습니다. k. 60a분의 pz를 k로 볼 수가 있고, 그럼 k 파이 n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k가 뭐라는 거예요? k는 60a분의 pz야. 이거를 k로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각각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A는 뭐가 나오냐면요. 병렬 헤로수를 의미합니다. 병렬 헤로수. 그럼 아까 우리 증권에서 병렬 헤로수는 얼마였어요? 증권에서 A는 P랑 같았고, 파권에서 A는 E랑 같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가 유도기전력이 증권이냐 파권이냐 그게 나오면은 여기에 뭐 넣어주면 돼요? 증권은 이 P, 극수 P랑 같게끔, 파권은 여기가 무조건 60 곱하기 2가 되게끔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P인데 이 P는 뭘 의미하냐? 극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수. 바로 계좌, 자석수의 자석. N극과 S극이 몇 개 있냐? 우리가 N극과 S극 두 개를 한 쌍으로 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발전기는 몇 극으로 시작해요? 2극, N극, S극, 2극. 두 개가 더 있으면요. 4극, 6극, 8극, 12극, 10극. 이런 식으로 2극씩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Z는 뭘 의미하냐? Z는 도체수. 도체가 몇 개야? 그 도체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파이는 자속수. 자속의 수. 그리고 여기서 n이 중요한데 n은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회전 속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전 속도의 단위는 RPS. 초당 속도예요. 초당 속도. 여기서의 회전 속도의 단위는 얼마라고요? 초당 속도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n을 여기 공식에서 n을 쓸 때 이 n은 뭐로 주어지냐면은 단위가 RPM 분당으로 주어져요. 그럼 이 분당 속도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당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분당을 초로 바꿔주려면 뭐 하면 돼요? 6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뭐가 있냐? 이 60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미 이 60을 넣으면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분당을 뭐로 바꾼 거예요? 초당으로 바꿨어 라는 거예요. 이 60이 왜 들어가냐? 이 회전 속도는 RPM으로 주어지니까. RPM으로 주어진데 여기서의 회전 속도는 RPS로 나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60을 넣으니까 이미 뭐예요? 분당이 초당으로 바뀐 거,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RPM으로 주어지니까 우리가 따로 60으로 나눠줘야 돼? 아니요. 이미 여기서 6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유도기전력의 공식이었습니다. 문제 나오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5번의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일단 이 전기자 반작용이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계자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걸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아까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2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전기자 전류인데 본선을 감아놨으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본선을 감아놨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에 계자에서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돼요. 계속해서 자속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내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에서 2로 이렇게 올라오고 아래서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쳐가지고 자속이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속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반듯한 그림이 아닌 어떤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약간 물결치는 요러한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결치는. 이렇게 물결이 치고 있는 요러한 그림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속이 안 좋아지네.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보면은 바로 무슨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로는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왜요? 자속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반듯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 바로 이 중성축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자 반작용의 이 축, 요 축이 바로 중성축인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중성축이 요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얘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중성축이 시계 방향으로 또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했고 얘는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요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발전기일 때의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회전의 반대 방향, 이렇게 N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종동기일 때의 전기자 반작용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이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는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은 주자속이 감소하고 중성축이 이동하고 브러쉬에 불꽃이 마지막은 발생한다라는 거, 이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이 안 좋은 현상을 바로 뭐 해야 돼요? 방지해야 돼요. 방지. 그럼 바로 이 안 좋은 현상을 방지하는 게 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보상곤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가장 효과적인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곤선은 전기자 곤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전기자 곤선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십자가 모양이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좌 쪽에다가 바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보상곤선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전기자 곤선의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뭘 설치해야 돼요? 이 계좌 쪽에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보상곤선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상곤선은 전기자 곤선과 반대 방향, 항상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줘야 돼. 요게 보상곤선이고요. 두 번째는 보극인데 이 보극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보조자속이에요. 보조자극, N극과 S극을 하나 더 보조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적으로 여기에 N극과 S극을 보조적으로 두는 건데, 그럼 이 보조적으로 두면자 크게 영향은 많이 안 끼쳐요. 왜? 자석 작은 거니까, 보조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반작용 방지 대책이 중성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이 뭐라 했어요? 이 중성축이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냐인데, 그러면 그 이동한 만큼, 이 축이 이렇게 이동했으면은, 저 역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실제 중성축도 그 이동한 방향만큼 이동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됐으면은, 나 역시 중성축을 이동시키겠어.
요것도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인데 이동하면은 이동시키고 또 이동하면 또 이동시켜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상분선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정류작용입니다. 자, 정류작용은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곡선이 중요합니다. 곡선. 그럼 이 곡선을 한번 봐보면은 정류작용은 첫 번째로 이렇게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선은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와 있는 선입니다. 이 직선으로 나와 있는 선을 바로 뭐라고 하냐? 직선 정류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선은 요렇게 나와 있는 S자 모양으로 나와 있죠. 우리 S자 모양 뭐였어요? 바로 정연파. 바로 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을 정연파 정류라고 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세 번째는 이 정연파에서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어때요? 바로 요렇게 그 완만하게 아예 2루 곡선이 나와 있는 우리는 바로 얘를 부족정류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부족정류야 그림이고요. 네 번째를 보시면은 네 번째는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 종류를 바로 가정류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직선 종류, 정연파 종류, 부족 종류, 가정류라고 하는데 이 직선 종류는요. 바로 정류가 이상적인 종류, 완벽한 종류라고 해요. 이 종류가 뭐라면은 교류는 어땠어요? 교류는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 있었잖아요. 이 파형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직류로. 요렇게 바뀌는 게 바로 뭐예요? 정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결이 이렇게 완벽한 일직선을 오나는 거 완벽한 종류예요. 이상적인 종류예요. 바로 직선 종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직선이 되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우리 이상형 만나기 힘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상형 만나기 힘들듯이 이상적인 종류야 완벽한 종류예요. 근데 이 종류가 만나기가 힘들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종류가 나오냐? 정연파 종류만 나와도 양호한 종류라고 하는데 이 정연파 종류처럼 이렇게 X자 모양이 커? 그게 아니고요. 물결이 있는 거죠. 정연파 종류가. 그래서 정연파 종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닌 살짝씩 떨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직선. 요게 바로 정연파 종류입니다. 근데 이 떨리는 게 물결로 계속해서 직선이 조금씩 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연파 종류고 우리는 이 정연파 종류만 나와도 뭐라 한다라는 거예요? 양호한 종류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 종류를 보시면은 부족 종류는 정류가 초기와 말기가 있는데 말기에 전류 이 초기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없다가 말기에 갑자기 심하게 확 변화가 커서 브러시 후단에 불꽃이 발생해. 이게 부족 종류고요. 반대로 가정류는 4번인데 이 앞에서 정류의 전류 변화가 크죠. 그 뒤에는 조금 완만해지고. 그래서 가정류는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커서 전단에 불꽃이 발생해입니다. 후단에 발생해, 전단에 발생해. 전단에 발생하면은 가정류, 후단에 발생하면은 부족 종류, 정연파 종류는 양호한 종류, 직선 종류는 완벽한 이상적인 종류.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이 정연파 종류가 양호한 종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호한 종류는 어떻게 얻을 거야? 바로 양호한 종류를 얻은 방법은 저항을 이용해서 정류를 할 거냐? 전압을 이용해서 정류를 할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을 이용한 정류는요.
접촉이 잘 되면 돼요. 정류자의 접촉을 잘 되게끔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해서 접촉 기계, 왜 정류자는 접촉해야 되니까 그 정류자를 잘 접촉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저언압 정류는요, 리액턴스의 평균 전압을 작게 해야만 돼요. 근데 바로 그 전압을 작게 하기에 뭘 쓰냐? 우리 아까 보급 배웠죠. 보조자석. 이 보조자석은 전기자 반작용보다는 이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더 설치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